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밥 안 드신 모양이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54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54페이지 보면 이제 제2장에 지력 공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있잖아요.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고 무엇은 버려도 되냐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시험에다 출제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출발을 어떻게 출발하느냐 하면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그러면 이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두 개예요. 두 개. 하나가 토지의 표시입니다. 하나가 소유자예요. 여러분들 법학 시간에 표시자가 나온다는 것은 나타내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 예를 들어 보면 사람의 표시이라면은 사람의 표시가 무엇인데 그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게 사람의 표시예요. 그럼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자, 우리가 이렇게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를 나타내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폐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소재 지번은 여기다가 자기 집 주소를 그냥 쓰면 됩니다. 자기 집 주소. 그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됐죠? 그럼 지목이 되다. 면적이 500제곱이다. 자, 여기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 소재입니다. 소재. 100이 지번입니다. 지번. 대가 지목이에요. 지목. 500제곱이 면적이죠. 면적. 그러면 이 토지와 이 토지 이게 경계지. 경계. 이게 경계입니다. 이게 경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좌표는 그냥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토지의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 지적은 있죠. 만약에 사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지적은 사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사장에서 1장은 무엇을 배우느냐? 이 토지의 표시를 배워요. 1장은. 그 1장을 우리가 지적이라고 그러거든. 이 지적이 토지의 표시를 배운다, 이 말. 그럼 지금 이제 2장으로 들어가거든. 2장은 무엇을 배우느냐? 지적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2장은. 그럼 이 지적 공부를 배우는 것이거든. 그럼 이제 3장은 있죠. 3장은 지적 공부에 이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했지. 등록을 했다면 한 번 등록된 사항이 영원히 그대로 있느냐 변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름을 출생신고했어. 그럼 개명할 수 있지. 그게 변하는 거예요. 이사 갈 수 있지. 이게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이 6개 있죠. 이 중에 하나라도 변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4교시 때 이거를 배우는데 그럼 한 번만 이야기해 볼게요. 토지 이동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변하는 것은 토지 이동 2단이다. 그 여러분들 다시 여기에 토지의 표시 있죠. 이 6개 중에 하나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다. 그럼 소유자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변하는 것은 토지 이동 2단이다. 아니지. 그럼 공실이가가 변하는 것은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정리입니다. 주소가 변했어요. 토지 이동 2단이다.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주소가 변했다. 토지동 2단이다. 그럼 여기 주소라는 글자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글자가 틀리잖아요. 글자가 틀리면 답은 틀리는 거예요. 이제 엄청 중요한 겁니다. 글자가 틀리면 답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세요. 소재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면 소재,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주소. 그거 완전 틀리는 겁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보느냐, 부동산을 기준으로 보느냐 이 말. 우리는 부동산을 공부하는 겁니다. 사람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별되는 거래요. 그럼 옛날에 시험에 2번을 냈어요. 2번을 시험에 냈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소재지, 소유자의
주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에 여기와 관계없는 시험입니다. 다른 데 등기에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의신청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우리가 관할 지방법원에 한다 이 표현하고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한다라는 표현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 무조건 답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우리는 무조건 답은 1번이에요. 우린 주소를 사람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6개 중에 하나가 배우는 게 토지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장은 뭐를 배우느냐? 지적 청량을 배워요. 그럼 지적 청량은, 자, 여기 6개 보세요. 이 위에 3개는 청량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이 아래 3개는 청량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떤 토지의 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돼. 그 면적이 몇 제곱인지 알기 위해서는 청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경계는 도면을 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봉구의 도면을 그린다, 노원구의 도면을 그린다, 이거 눈으로 그리는 게 아니죠. 청량을 해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 왜 저 사람이 글자를 이렇게 쭉 안 쓰고 밑으로 내렸었을까? 물론 이렇게 나누는 측면이 있다. 이제 나누는. 그럼 항상 제가 이렇게 볼 때, 자, 위에 3개, 아래 3개 딱 기억해 두세요. 위에 3개는 청량을 안 합니다. 아래 3개는 청량을 해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1장도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3장도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4장도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는다 이 말. 그러니까 분량이 엄청 적어요. 시험의 분량이 등기하고 치면 조금 뻥 치면 5대 1이에요. 정확하게 치면 3대 1이에요. 등기가 3이라면 지적은 1입니다. 1. 그래서 분량이 적고 공부하기도 수월해요. 공부하기도 수월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지적 공부 나와 있죠. 이거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지적 공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항상 기준은 대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의 가장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그럼 토지의 기준은 대장이에요. 대장. 오케이? 네. 그럼 이제 하나 더 써라면 도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 공부라는 거는 대장과 도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럼 이 대장은 또 2개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가 토지대장, 하나가 임야대장. 그럼 여기서 2개로 나눴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둘로 나눌 수 있죠. 그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남자 아니면 뭐다? 여자. 맞죠?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나라의 토지는 2개로 나눈다.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을 한다. 그럼 어떤 토지가 토지대장, 어떤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되느냐라는 것을 무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보편적으로 산하고 평지로 나누면 돼. 산은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평지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한다. 이 말. 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누는데 그거는 국가가 토지를 관리를 해야 돼요. 국가가 세금을 부과해야 돼요. 세금. 그래서 편리하게 관리하기 쉽게 세금 부과하기 쉽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의 맨 앞에 홀수고 면 남자, 짝수고 면 여자잖아요. 그럼 이 토지가 토지대장, 이 토지가 임야대장 일어날 때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만약에 1번지, 3번지, 5번지가 있다. 이때 집은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에 등록이 된 거라. 그럼 산자가 안 들어가 있으면 토지대장에 등록 된 겁니다. 그렇게 구별한다고 지난주에 지번을 공부할 때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지대장입니다. 토지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력도입니다. 지력도.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임야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력 공부는 이거를 말합니다. 이거라. 근데 이제 부차적으로 따라 붙는 게 있어요. 따라 붙는다는 건 예외가 등장한대. 예외. 그럼 여기서 하나 등장하는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도면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흔히 말하는 짬뽕된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러면 모든 토지는 대장과 도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특수지역에만 있는 게라. 그러면 그 특수지역을 그냥 암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자, 제가 적어놓고 한 다음에 지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오늘 배울 테니까 여기는 적지 마세요. 도시개발 사반원 지역. 도시개발 사반원 지역. 축척 변경을 하는 지역. 자, 보세요. 모든 토지는 대담과 도면을 가지고 있거든. 그럼 이 경계점 잡혀있는 특수지역에만 있다. 그 특수지역이 어디냐? 그게 도시개발 사반원 지역과 축척 변경.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이해됩니다. 여러분들 좌표라는 거는 이거지. 맞죠? 그럼 좌표로 청량하려면 토지가 반듯반듯해야 돼요. 구불구불해야 돼요. 반듯반듯. 바둑판처럼 나오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 그게 신도시 건설하는, 우리가 일산 신도시다, 분당 신도시다, 평촌 신도시다, 그런 지역은 바둑판처럼 나와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일반적인 시골에서는, 산에서는 사용을 못해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입니다. 우리 지적법 시간에 1등으로 중요한 게 3년 전까지만 해도 지목이 1등으로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대세가 바뀌어 버렸어. 제일 중요한 게 축척 변경으로 바뀌어 버렸어. 그래서 올해 축척 변경 요 제목 하나에서 시험 문제로 3문제를 냈어요. 지적이 12문제 나오거든. 그중에 여기서 3문제를 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낸 겁니다. 원래 한 문제를 내야 되거든. 그런데 3문제가 나왔다 이러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여기는 시험에 낼 거리가 너무 많아요. 오늘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흰 글자로 쓴 거는 예외입니다. 예외. 그 다음에 이제 1위로 가보세요. 자, 보세요.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어요. 그러면 이 소유자는 어디서 배우느냐? 등기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럼 등기 시간에 배우는데 왜 지적 시간에 소유자가 나와 있느냐? 이거는 한 번만 등장을 해요. 한 번만 등장할 때. 그럼 이 소유자는 이 장부 중에 어디에만 등록하느냐 이 말이거든. 그거는 대장에만 등록을 해요. 대장에만.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키를 딱 잡으세요. 국가가 국민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본다, 과세 대상으로 본다. 과세는 그러면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뭐냐? 뭘 기준으로 잡고 하느냐? 그거는 대장을 기준으로 잡고 해요. 오케이? 이거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고 이거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답입니다. 그럼 세금을 부과하려면 소유자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소유자는 또 이거를 나눕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변경 원인, 변경 일자. 법학에서 이거는 한 개입니다. 한 개입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변경 원인, 변경 일자.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이름을 썼죠. 그럼 이걸 자동으로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것만 나눠놓고 볼게요. 그러면 이게 목휘수가 이거지. 그럼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이것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의 목휘수거든. 그러면 삼성동 100번지에 한 사람이 있냐? 여러 명이 있냐?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특정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 700-123-1234-567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목휘수는 대한민국에 몇 명? 한 명.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붙어야 돼요? 안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소유자는 그냥 아주 쉽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소유자가 갑이거든. 그럼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 매매. 그럼 예를 들어서 1월 2일 날 매매했다 이래 나오죠.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지. 맞죠? 네. 그러면 을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쓴다는 거는 이해하죠? 네. 그 다음에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것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매월 며칠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날짜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날짜가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1월 1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 취득한 원인이 뭐냐? 원인이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매매. 그럼 이거는 변하죠.
매매하면 소유권이 변하지. 상속에도 소유권이 변하지. 정려에도 소유권이 변하는 거지. 됐죠? 네. 그러면 1월 2일이 변경일자, 매매가 변경원인. 이해했어요? 됐고, 이게 하나입니다. 그러면 법학에서 소유자를 써라 하면 이까지 써야 소유자를 쓰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붙이는 게 뭐냐 이러면은, 여러분들 요즘에는 부동산을 단독 소유할 수 있고 공동 소유할 수 있지. 옛날에 자 우리가 부부가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세댁들 결혼식 하잖아요. 그럼 집이 10억이다. 그럼 신랑이 7억을 부담했다. 신부가 3억을 부담했다. 그러면 신랑 70%, 신부 30% 이렇게가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한다는 것은 소유권의 지분이 있는 거예요. 지분. 자, 정리합니다. 단독 소유일 때는 이거는 등장 안 합니다. 공동 소유일 때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단독 소유면 여기서 끝납니다. 그럼 공동 소유면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지분을 기록해 놓는 장부가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글자 나옵니다. 공유지라는 말이 공동 소유지의 줄임말이 공유지지. 맞죠? 네. 그럼 연명부는 인적 사항을 기록해 놓은 장부가 연명부지. 맞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어요.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그럼 정리합니다. 이 두 개는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테스트 하겠어요. 대장에는 소유자를 등록한다. 이해됩니까? 네. 그럼 소유자를 등록한다는 건 이 두 개를 등록한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이거를 등록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는.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여기 두 개에서는 이거 등록을 해야 하네요. 해. 여기서는 소유자는 등록을 하지만 지분은 여기서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지분은 여기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정리합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는 위 두 개는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런데 소유권의 지분은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는 등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러면 답입니다. 이 세 개는 여기는 등록을 다 해야 안 해요? 해. 다시. 다시. 여러분들 대장의 소유자가 등록된다는 거는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소유자를 다 등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장의 종류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이 두 개를 등록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이걸 등록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여기는 지분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분은 여기에 등록을 한다.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에는 세 개 다 등록을 하는 것이고. 맞죠? 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소유자를 등록하지만 지분은 여기는 등록 안 한다. 지분을 하려면 이리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다시 할게요. 자, 이 두 개는 전부 다 등록을 합니다. 맞죠? 네. 그럼 이것만 차이 나는 거예요. 소유권의 지분은 여기에는 등록을 해야 하네요? 안 해. 여기는 등록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이 두 개는 세 개가 다 나오는 것이고 여기는 두 개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결했어요. 됐죠? 그럼 이렇게가 안으로 들어가는데 자. 정리를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지력 공부를 배우고 있거든. 지력 공부는 크게는 세 개입니다. 하나, 둘, 셋. 세부적으로 나누면 7개입니다. 7개.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가장 축소시킨 건 주민등록 증이지. 주민등록 증을 확대시킨 게 주민등록 등본이지. 주민등록 등본을 확대시킨 게 가족관계 증명서지. 그럼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토지를 나타내는 장부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 있죠. 그럼 주민등록 초본이 있잖아요. 그게 종류다 이 말이에요. 종류. 맞아요? 네. 그러면 대장에는 종류가 몇 개? 4개. 도민에는 종류가 몇 개? 2개. 이거는 그냥 한 개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개수는 그러면 7개입니다.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런데 5개로 줄일 수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이 두 개는 양식이 같습니다. 양식이 같기 때문에 등록되는 사항은 동일합니다. 그 말은 토지대장으로 묻든 임야대장으로 묻든 정답은 같아 이 말입니다.
이 두 개는 양식이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럼 지적도로 묻든 임야도로 묻든 등록사항에는 답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를 전 안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볼게요. 그럼 잠깐만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거를 여기서 설명을 딱 해놔는 거거든. 여기 설명할 때. 자, 이렇게 한 번만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보세요.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한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종류는 이렇게 3개가 있다. 이 말. 그러면 대장의 종류는 몇 개? 4개. 4개인데 이 2개는 등록되는 사항이 양식이 같아. 오케이? 그럼 등록되는 사항도 같아. 이 2개는 양식이 같아. 그러면 등록되는 사항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달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이제 배우러 들어갈 거예요. 그럼 좀 전에 대장에는 소유자를 등록을 해야 하네요. 한다는 거는 이걸 등록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소유권의 지분은 여기에는 등록을 해야 하네요. 안 해. 여기는 등록을 해. 그럼 여기에는 이 3개를 다 등록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정답입니다.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는 장부예요. 공동 소유일 때 뭐를 공시하는 장부다? 지분. 됐죠? 네. 그러면 조금 어렵게 해봅시다.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표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이 2개는. 다시 이 2개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나온다니까. 여기서. 오케이? 네. 그럼 이거는 이거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네. 이 난이도가 한 칸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나중에 3월 달에 가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우러 가느냐 하면은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배우러 가요. 배우러 가는데 자, 한번 이해를 해 볼게요. 잠깐만 요거 한번 보고 들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책의 55페이지를 보세요. 자, 이거 밑줄 하나 긋고 들어가겠습니다. 지적 공부입니다. 지적 공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지력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지적 공부의 종류에는 몇 개가 있다? 7개. 이렇게 딱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은 일남도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나왔죠. 자, 칠판을 보세요. 지금부터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배우러 들어가거든. 배우러 들어가는데 32회 때는 여기서 2문제를 출제를 했고 33회 때는 1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그럼 이거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느냐는 걸 여러분들이 볼 때 이거를 지금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에 잠깐만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 볼게요. 교과서 58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58페이지 펴졌죠? 자, 이 칠판을 잠깐 한번 볼게요. 시험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한 게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이게 토지대장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하면 토지대장에는 고유번호를 등록한다. 소재를 등록한다. 지번을 등록한다. 축척을 등록한다. 지목을 등록한다. 면적을 등록한다. 토지동 사유를 등록한다. 소유자를 등록한다. 이런 걸 외우는 게 시험 문제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게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냐 할 때 이런 거를 암기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됐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주민등록증이 있거든. 그럼 주민등록증에 등록되는 사항이 뭐냐 이래 물으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맞죠? 네. 그럼 발행일자, 발행기간, 직인, 사진 나와야 안 나요? 이게 등록되는 사항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토지대장은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여기에 등록되는 사항을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해야 되거든. 그럼 제가 이것을, 자, 여러분들은 이 책에다가 이거를 펴놓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볼게요. 설명하기 쉽게. 그러면 이게 토지대장이거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니까 토지대장으로 묻든 임야대장으로 묻든 답은 같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하는 방법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딱 합니다. 이 그림을 잘 보고 있었어요. 제가 정답입니다. 지적 공부는 모든 거는 기본은 대장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딱 한 개만 딱 외우세요.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느냐? 대장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대장이라는 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한 글자만 썼어요. 세금이라고만 썼어요. 세금이라고만 딱 썼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해됩니다. 자, 이제 칠판을 보세요. 이제 딱 정리를 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려면 소유자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요. 그럼 여기 소유자가 나오잖아요. 맞죠? 네. 두 번째, 세금을 부과하려면 공시지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 맞죠? 네. 공시지가, 세금을 부과하려면 공시지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자, 이리 오세요. 세금을 부과하려면 지목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지목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예들기 쉬운 게 밭전자죠. 지목이 밭입니다. 밭. 그럼 밭의 세금하고 집입니다. 집의 세금하고 세금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세금을 부과하려면 지목을 알아야 돼요. 맞죠? 네. 자, 두 번째, 세금을 부과하려면 면적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요. 면적이 100제곱의 세금하고 1000제곱의 세금하고 세금이 틀리잖아요. 그럼 오늘은 세금만 머릿속에 딱 떠올립니다. 나머지는 안 외워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차차차차 범위를 넓혀가면 돼. 그러면 한만 딱 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맞죠? 네. 그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를 알아야 되고, 공시지가를 알아야 되고, 지목을 알아야 되고, 면적을 알아야 돼. 여기까지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에 책에는 원래 이 글자밖에 안 나와요. 이거 틀린 게 아닙니다. 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본서가 맞는 거예요. 그럼 사유라고 나오는데 시험에 나올 때는 사유라고 안 쓰고 정확한 이름을 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사. 이건 나중에 외워야 돼요. 근데 이렇게 와보세요. 여러분들 여기가 지목이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 11번 이렇게 나와 있죠. 옆에다가 코드 번호라고 썼어요. 아니, 그 앞에 내 책에 있는 그 어떤 번호가 나오든지 그 번호가 무슨 번호? 코드 번호. 코드 번호. 됐죠? 네.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 01 전 이래 나와야 안 나요? 그럼 01이 코드 번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목은 28개가 있다. 28개니까 1번부터 28번까지가 있겠지. 그러니까 전이 1번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요게 주차장 이게 지목이다 지목 아니다. 지목 옆에다가 정식명칭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를 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 번호와 정식 명칭 그대로 등록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에는 저는 외자니까 그냥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용지였다면 뭐라고 썼다? 학교용지. 이렇게 다 써야지.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면적은 300이죠. 자, 여기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규 등록. 그러니까 처음으로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지적에 맨 먼저 오는 글자는 읽어보세요. 시작. 신규 등록.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자, 여기 보세요. 지목이 뭐예요? 주차장. 지목이 뭐예요? 주차장. 지목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지. 그런데 여기 면적이 얼마입니까? 300. 면적이 얼마입니까? 150. 그 말은 150이 떨어져 나갔죠. 맞죠? 그게 뭐 했다는 소리입니까? 번화를 했다는 소리지.
맞죠? 네. 자, 이리 오세요. 자, 이게 면적이 얼마입니까? 150. 면적이 얼마예요? 150. 면적은 변함없죠. 근데 지목이 주차장에서 공원이니까 지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이게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지목은 변함없지. 면적은 150에서 200이죠. 그럼 50이 플러스 됐죠. 옆에 토지와 합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네. 그럼 여기 보세요. 아직 안 배웠어요. 신규 등록, 분할, 지목 합병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토지 이동. 그러면 이런 걸 토지 이동의 사유예요. 그럼 여러분들 외울 때는 토지 이동 사유는 토지 대장에 등록한다. 이렇게 나중에 암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설명합니다. 이리 오세요. 자, 여기 지목이 뭐예요? 공허. 면적이 얼마다? 200. 이 토지의 지목이 변할 수 있지. 맞아요? 네. 면적이 변할 수 있지. 그럼 쓸 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쓸 칸이 없지. 그럼 한 장을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요? 붙여야 돼. 지금부터 몇 장이 된다? 2장. 2장. 여기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장번호. 장번호는 집 하나 봅니다. 매수 표시입니다. 매수 표시. 몇 장이냐는 매수 표시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한 통 발급을 받아. 그럼 몇 장 나와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한 장 나오지. 근데 우리 집에 형제가 10형제다. 이사 30번 갔다. 그럼 한 장이다? 여러 장이다? 그 여러 장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번호다? 장번호. 그럼 나중에 암기할 때는 정답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필지별 장번호를 등록한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고유번호. 그러면 여러분들 고유번호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거든. 오케이? 네. 그러면 토지에도 고유번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외울 때는 토지대장에는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를 등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여기서는 이 글자 이해했습니다.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지목이 공원이지. 그럼 지목이 고속도로로 도로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쓸 칸이 없잖아요. 그럼 한 장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2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그럼 공유지 연명부죠. 그럼 100명이 공동 소유한다. 그럼 100명이 공동 소유하면 지분을 다 기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가 한 장이면 됩니까? 여러 장이 필요합니까? 여러 장. 그럼 공유지 연명부에는 장번호를 등록한다가 나중에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만 하면 됩니다. 암기는 나중에 하면 되거든. 이해했어요? 네. 그럼 오늘은 뒤에 거 다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그것만 알면 딱 돼.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당연히 알아야 되고 공시지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지목과 면적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러면 한 장을 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공부해 두시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자, 여기는 이제 요 정도 공부해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됐죠? 자, 임야대장과 토지대장은 같기 때문에 한 개만 공부하면 돼요. 자, 이리로 와보세요. 이리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60페이지거든. 60페이지에 공유지 연명부입니다. 공유지 연명부. 그러니까 이게 공유지니까 단독 소유지다, 공동 소유지다, 공동. 그럼 공동 소유지가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지분을 기록해 놓는 장부가 공유지 연명부입니다. 그러면 자, 소유자가 몇 명 이상일 때? 2 이상. 그럼 여기에 소유권의 뭐다? 지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딱 숨기고 설명. 제 얼굴을 보세요. 금방 여기서 공부했습니다. 공유지 연명부에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록해야 하네요. 해. 소유자가 변경된 원인 변경 일자 등록해야 하네요. 해. 소유권의 지분 등록해야 하네요. 해. 그렇게 나중에 외우는 거예요. 맞죠? 네. 여기서 다시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된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소유자를 다 등록을 해야 된다니까. 맞아요? 네. 그럼 공유지 연명부에도 성명, 주소, 주민등록 변경, 원인 변경 일자를 여기에 기록을 해야지.
맞아요? 그럼 공유지는 단독 소유다, 공동이다, 공동. 그럼 지분도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럼 여기서는 다른 거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소유자만 딱 공부를 하고. 공유지 연명분은 단독 소유다, 공동 소유다, 공동. 공동 소유니까 지분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그리고 딱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한 장을 넘기세요. 넘기면 이제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할 때, 자, 보세요. 올해 33회 때는 여기서 출제인이 출제를 했거든.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를 하나 해결해 보고 들어가 볼게요. 자, 예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제가 이 표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지권 등록부라는 말은 집합 건물, 아파트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대지권이라는 말은 집합 건물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럼 집합 건물은 두 개만 딱 생각하세요. 하나는 아파트, 하나는 빌딩. 그럼 오늘 우리 학원에 이것도 빌딩이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집합 건물이에요. 아파트가 전부 다 집합 건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 제가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여기에서 이 표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거든. 이때 자, 이 두 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재 지번. 여러분들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럼 모든 장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건 소재와 지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럼 토지를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요. 그게 소재 지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리로 와보세요. 자,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입니다. 아파트는 여기까지 쓰면 돼요, 안 돼요? 아파트 여기까지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레미안 아파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지. 여기까지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101동 써야지. 맞아요. 여기까지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1701호 써야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번 시작. 소재. 맞아요? 네. 102 시작. 집어. 이리로 오세요. 자, 여기에 시작. 소재. 시작. 집어. 그러니까 토지를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소재 집어는 등록을 다 합니다. 됐죠? 네. 그럼 이제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해됩니다. 그럼 레미안 아파트 있죠? 이게 건물의 명칭. 됐죠? 네. 그러면 101동 1701호 있죠? 이게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그러면 여러분들 이리로 잠깐 와보세요. 이 두 개는 이 말만 꼭 기억하세요.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이런. 그러면 레미안 아파트가 건물의 뭐다? 시다? 명칭. 101동 1701호가 전유 부분 건물의 뭐다? 표시. 그럼 우리 학원을 친다면 학원의 빌딩 이름이 미도 빌딩이라고 가정을 하고 801호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미도 빌딩이 건물의 뭐다? 명칭. 801호가 전유 부분 건물의 뭐다? 표시.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대지권의 비율이거든. 그러면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할게요.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대지권의 비율이 무엇이냐라는 시험 문제는 없어요. 대지권의 비율을 어디에다가 등록하느냐고 시험에 내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글자가 읽어보세요. 시작. 대지권. 시작. 대지권. 글자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 그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이렇게 있거든.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토지가 있지.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별개. 그러면 토지 대장이 따로 있고 건축물 대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그러면 아파트라면 여기에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토지가 있거든. 그럼 토지 대장이 있지.
맞죠? 네. 그럼 토지대장에 소유자를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런데 아파트 이 토지는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단독 소유한다, 공동 소유한다, 공동. 그럼 공동 소유하면 지분이 있지. 맞죠? 그럼 그 지분을 기록에는 장부가 따라 붙는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써볼게요. 101호 5000분의 77, 102호 5000분의 77. 그럼 여기서 5000이라는 말은 이 토지의 면적이 5000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1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이거 이해되죠? 이걸 읽어보세요. 시작. 대지권의 비율. 오케이? 네. 그러면 대지권의 비율입니다. 대지권의 비율을 등록해 놓는 장부가 시작. 대지권 등록부. 그러면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지. 이 두 개만 딱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다른 거는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럼 하나만 공부해보고 이해를 해볼게요. 그러면 대지권의 비율을 기록해 놓는 장부가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지권 등록부에 장번호, 필지별 장번호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장번호는 매수 표시라고 그랬지.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에 동의 있죠? 이 가구 수가 최소한 50가구, 100가구 돼야 안 돼요?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네. 맞아요? 네. 그럼 100명의 지분을 기록하려면 대리권 등록부가 한 장이다, 여러 장이다? 그러니까 장번호가 등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해만 해두면 돼. 이해만 해두면 돼. 맞아요? 네. 아니 아파트 한 동에 가구가 100가구, 50가구, 100가구잖아요. 그 지분을 다 기록을 해야 된다니까. 그럼 한 장이다, 여러 장이다, 여러. 그럼 장번호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렇게 딱 정리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이제 이게 부담스러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기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라 보세요. 여기에다가 이거 하나만 줄 거 놓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줄 거 보세요. 시작. 대리권의 비율. 여기 읽으다 시작. 건물의 명칭. 시작. 전혀 부분 건물의 표시. 이렇게만 딱 이해두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도면입니다. 올해 시험은 도면에서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그냥 지적 공부의 1순위의 시험 문제는 도면입니다. 도면. 항상 출제는 도면을 갖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입니다. 7개.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죠? 분의 1은 빼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이 7개인데 이걸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거든.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거든. 그럼 지적도에서는 7개를 다 써. 그러나 임야도에서는 2개만 쓰는 거예요. 2개만. 그 여기에 3000과 몇이다? 6000. 그러면 작년도 기출문제 답이 그 32회 때 기출문제 답이 이겁니다. 그냥 시험에 이렇게 낸 거예요. 다음 보기에서 임야도에서 사용하는 도면의 축척으로만 묶은 것은 이래 낸 거예요. 거기가 3000과 몇이다? 6000.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문자로 말하면 지적도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몇 종이라고 썼다? 7종. 임야도에서는 3000, 6000이니까 몇 종? 2종. 그럼 이걸 지문으로 만들 때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도면은 지적도는 7종으로 구분하고 임야도는 2종으로 구분한 이렇게 보기를 띄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이건 단순 암기다, 단순 암기 아니다. 단순 암기. 그걸 딱 암기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64페이지의 도면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제일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공공군, 공공면, 공공리, 지적도 이렇게 나왔지. 그럼 지적도만 줄 거였어요. 자, 65페이지 갑니다. 65페이지에 제일 위에 가세요. 제일 위에 가면은 공공군, 공공면, 공공리, 임야도 이래 나오죠. 그 임야도만 줄 거였어요. 그러면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도. 이게 64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임날. 이게 65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는 65페이지 밑에 거를 보세요. 밑에 거를 보니까 지적도 이렇게가 경계점 자폐등록부 시행지역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용인시, 운학동, 지적도, 갈로 안에 좌표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좌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됐죠?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딱 풉니다. 64페이지 도면을 딱 보세요. 도면을 보면 지적도에 줄 껐죠? 그 옆에 좌표라는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65페이지에 지적도 밑줄 그었죠? 그게 좌표라는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항상 시험 문제는 이걸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림을 왔다 갔다 해볼게요. 64페이지 도면은 왠지 시골 농촌의 도면처럼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그러나 65페이지 아래 도면은 왠지 모르게 질서정연하고 바둑판처럼 보여요 안 보여? 보여. 그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시행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하는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네. 그러면 시험에는 그러면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64페이지 지적도와 65페이지 지적도의 차이점을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겁니다. 차이점은 3개가 있거든. 그러면 65페이지 보세요. 맨 아래에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음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럼 밑줄 그으세요. 그러면 64페이지 도면에는 맨 아래에 그런 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되죠. 그러면 이제 65페이지를 보세요. 정중앙을 보세요. 정중앙에 보면 79의 5대 찾았다 안 찾았다? 찾았지. 그 점 4개를 찍으세요. 점 4개. 점 4개. 경계점 있죠. 경계점. 정중앙에 79의 5대 점 4개 찍었죠. 네. 그럼 왼쪽에 보니까 25.18 나와야 안 나요? 점 4개 찍었습니까? 네.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볼게요. 칠판을 잠깐 와볼게요. 자, 이래 와볼게요. 자, 이렇게 와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지금 이 도면이거든. 이 도면을 예쁘게 그린 겁니다. 예쁘게 그린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자,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65페이지 보니까 도면에 여기에 좌표라는 표현이 있다 있지. 그다음에 요 아래에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그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할 때. 자, 여기 보세요. 점 이게 경계점이지. 맞아요? 네. 그럼 여기 숫자가 나와야 안 나요? 이 숫자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 숫자가 이 점과 이 점 간의 거리다 이 말이에요. 이 점과 이 점 간의 거리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숫자가 그게 깨알 같은 게 많이 나와야 안 나요? 그게 전부 다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64페이지에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 그러면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 이러면 한 장을 넘기세요. 한 장을 넘깁니다. 그럼 제일 위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오죠. 그걸 갖고 이제 시험 문제를 냅니다. 1번에 보니까 도면의 제명 끝에 자 일어나죠. 잠깐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책에 이 3개를 알고 가야 되거든. 이 3개를 할 때 도면의 제명 끝에 뭐라고 표시한다? 좌표. 그럼 시험에 여러분들 글자 바꾸는 거거든. 끝에입니다. 끝에. 그럼 앞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좌표입니다. 좌표. 다른 글자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아까 전에 점점점 찍으니까 숫자들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지. 그 다음에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시작 없어.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좌표로 청량. 좌표로 청량. 그러면 이해할 때 이렇게 합니다. 청량은 도면을 가져갑니다. 도면을. 그러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청량은 도면으로 한다. 좌표로 한다. 좌표. 이 좌표로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걸 시험에 있잖아요. 문자로 내거든. 문자로 내거든. 자, 보세요. 문자로 내거든. 어떻게 내느냐면 이렇게 내립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지적도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마다 없어. 그러면 시험에 털 때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도. 이걸 임야도로 고치면 안 됩니다.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제가 법대로 이야기할게요. 법대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마다 없어. 그러면 시험에 출제인이 있잖아요. 이걸 계속 띄우거든. 띄우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를 낼 때, 어떤 걸 갖고 문제를 내릴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있잖아요. 이걸 임야도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럼 모르면 이래 하세요. 좌표라고 청량을 하려면 산에서는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산에서는 사용을 못하지. 임야도가 들어가면 안 되지. 지적도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은 글자 바꾸는 게 시험 문제라니까요. 너무 쉬워요.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유치합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시험. 지적법은 정말 유치합니다. 글자만 바꾸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지적도라고 해야 되는데 임야도로 하면 틀린다 이 말이지. 제 말은. 그 다음에 도면의 제명 뭐라고 한다? 끝에. 그러면 이 끝에를 앞에 이라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좌표. 이 좌표라는 글자를 예를 들어서 숫자 이렇게 하면 돼. 수치이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해야 된다? 좌표. 그러면 도각선 무슨 쪽? 오른쪽.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게 지금 오른쪽이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시작 없어.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문장은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로 넣기 이렇게가 출제를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 해독을 할 거거든. 해독을 하는데 66페이지의 4번에 보면 등록 사항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걸 지금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 쉬겠습니다.